왕실과 귀족의 상징이었던 다이아몬드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드비어스가 만든 슬로건은 Diamond is Forever였습니다. Diamond is forever. 1947년 광고예요. 그때부터 뭔가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인식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이 슬로건을 통해 이 다이아몬드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이 광고는요, 공개되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을 쳤는데요. 예, 이 광고가 20세기 최고의 광고로 손꼽힐 만큼 사실 유명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듬해 이수일과 심순애,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맞아요. 뭐예요? 임종배 다이아몬드를 탐냈더냐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예. 더 좋더냐. 더 좋더냐 뭐 예. 이런 거. 그걸 알아요? 김종배. 그게 극장도 아니고 이게 연극처럼 하는 거였어요, 맞죠? 이게 막 학생복 입고. 예, 지원 씨가 아주 정확하게 연륜이다, 잘 연륜. 1세대 아이돌의 위험이네요. 아 그럼요. 앞으로 존경 좀 하세요. 존경합니다. 리스펙트. 김종배의 다이아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순애, 김종배의 불법다운 영화가 그리도 좋단 말이냐. 지원 씨가 지금 방금 잘 지적했는데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더냐입니다. 이렇게 한 줄의 슬로건으로 전 세계가 다이아몬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이때 드비어스가 더 좋은, 더 많은 최상품 다이아몬드를 확보하기 위해 집중한 곳이 바로 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처음 발견한 이후 드비어스는 발빠르게 시에라리온 실렉션 트러스트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채굴권을 모두 독점했는데요. 이제 저기 살고 있는 땅 주인들이 있고, 근데 자기 땅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다들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었나요? 사실 드비어스가 광산을 독점한 뒤까지도 시에라리온의 원주민들은 다이아몬드를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멩이로 여겼다고 합니다. 가치를 사실. 그래, 네, 잘 그럴 줄 몰랐구나. 알았어. 처음 발견하면 그게 뭔지를 뭘 알겠어. 그러다가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시에라리온 사람들이 영국의 의용군으로 참전하면서 영국의 귀족 장교들을 통해 그제서야 다이아몬드 가치를 알게 되는데요. 그럼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시에라리온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땅 파는 거죠, 이제. 그렇죠. 다이아몬드를 노리고 광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광산의 모든 다이아몬드는 드비어스의 차지였고요. 경계가 삼엄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광산에서 일하면서 몰래 빼돌리는 거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채굴할 때 진흙을 퍼서 일명 흔들이라는 작업으로 다이아몬드를 골라냈는데요. 이때 다이아몬드를 입으로 삼키기도 하고 심지어 인공 앙구를 낀 어떤 사람은 앙구 뒤쪽에 다이아몬드를 숨겨서 몰래 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드비어스의 자회사는 곳곳에 총을 든 군인들을 배치해서 이런 행동을 막아보려 했죠. 하지만 불법 채굴과 밀수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피디님, 그럼 이렇게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빼돌리면 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벌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이아몬드 그 원석 1캐럿 정도 나오는 게 한 10달러. 10달러요? 근데 10달러가 굉장히 큰 돈인 거죠. 평생 10달러 못 만져보고 죽은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10달러 때문에 부족끼리도 또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 여전히 불법 채굴이 성행했고 1950년 쌀 생산으로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시에라리온이요 13년 만에 쌀 2만 1천 톤을 수입해야 할 정도로 농업이 붕괴되고 막. 농사 짓는 것보다 다이아몬드 캐는 게 훨씬 그치. 이득이니까. 그렇죠. 1954년에는 불법으로 다이아몬드 채굴에 매달린 사람만 약 3만 명이 넘은 만큼 온 나라가 다이아몬드 찾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게 된 순간 다이아몬드의 저주가 시에라리온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네요. 국가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라는 이런 자원의 축복 속에서도 갈수록 상황은 막막해져 갔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아프리카의 독립의 바람이 불면서 1961년 4월 27일 독립을 맞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영연방의 자치국가로서 독립한 것이죠. 게다가 식민지배 당시 영국은 해방 노예들뿐만 아니라 각 부족장들에게도 독재 권력하고 또 경제적인 특혜, 이 특권을 많이 안겨줬는데요. 독립 이후에도 이들이 영국과 긴밀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 시에라리온의 독립은 사실 반쪽짜리 독립이었던 셈입니다. 식민지배 청산이 제대로 안 됐네요. 그렇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시에라리온의 권력을 틀어쥔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는 1971년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시에라리온을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든 시아카 스티븐입니다. 그 시아카 스티븐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다이아몬드 광산을 국유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스티븐스 정부는 드비어스 자회사가 가지고 있던 광산까지도 전부 정부에 귀속시켰는데요. 그럼 이제 다이아몬드로 벌어들인 수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단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세계사에. 주인은 바뀌어도 상황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티븐스 대통령이 광산을 사유화했다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일부 권력자들만 이속을 챙기던 상황 속에서요. 시에라리온은 또다시 다이아몬드 붐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972년 2월 14일 코이두 지역의 디민코 광산에서 무려 968.9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건데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코이두. The star of Sierra Leone. When bidding starts on the London market, this $1,000 almost 가까이 되네. priceless lump of carbon is expected to raise a cool £1 million. 근데 사실 현실감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한테. 안 이뻐요. 빛이 안 비쳐서 안 예쁜 거지 빛을 비추면 또 예뻐요. 네. 당시 1,000캐럿에 육박하는 시에라리온의 별은 다이아몬드의 왕이라고 불리는 한 보석상에게 약 250만 달러에 판매되는데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228억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시에라리온의 별 때문에 스티븐 대통령은 다이아몬드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 80년대 그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한번 볼까요?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더 발전할 텐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줄어들 리가 없는데. 되돌리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공식 생산량일 뿐 실제 생산량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가 누군가에 의해 빼돌려졌다는 그래, 빼돌리네. 건데요. 실제로 이 시기에 최소 1억 6천만 달러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팔리면서 대통령과 일부 권력자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채굴하면서 고생한 건 다 국민들인데 다이아몬드로 인한 혜택을 전혀 어쨌든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배고프고 가난해지는 이런 현실의 시에라리온 사람들의 불만은 이제 극에 달하기 시작하죠. We produce this mineral to them. Then they got a lot of money. We can produce a lot of diamonds. Even today, even I don't even have a bicycle to ride.
While they are in the towns, because they have their money, all top cars, nice house to sleep, nice clothes to wear. 이때 시에라리온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반란을 꿈꾸다가 투옥됐던 군인 호데이 쌍코입니다. 쌍코. 예. 아, 코가 인상적이네요, 진짜. 호데이 쌍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글을 읽고 쓰는 것에 능통하지는 못했지만 군대를 이끄는 데에는 아주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호데이 쌍코는 이런 능력을 앞세워서 1991년에 부정부패에 찌든 정부를 몰아내겠다면서 무장 투쟁 단체인 혁명연합전선 RUF를 조직하는데요. 부패한 정권에 맞서 새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젊은 층의 학생 운동가들하고 함께 조직했던 단체였죠. 근데 하지만 호데이 쌍코의 등장으로 시에라리온은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2만 7천여 명의 시에라리온 사람들의 손과 발이 절단되고 수많은 생명이 학살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대체 그는 어떤 비극을 몰고 온 걸까요? 호데이 쌍코의 목표는 시에라리온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이죠. 어? 아, 어째 의미가 변질돼도 너무 왜 그래, 변질됐네요. 또? 정부가 장악한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이 반군 RUF가 차지하기 위해선 지원이 필요했는데요. 예. 이때 호데이 쌍코에게 은밀하게 손을 내민 인물이 바로 옆나라 라이베리아. 그렇죠. 이 옆나라인 라이베리아의 반군 지도자 찰스 테일러입니다. 이 찰스 테일러는요, 이 라이베리아 병사들을 빌려주면서 호데이 쌍코를 물심 양면으로 지원했어요. 당연히 공짜는 아니겠죠. 찰스 테일러 역시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이런 욕심 때문에 기꺼이 호데이 쌍코와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노린 호데이 쌍코의 반군 RUF와 찰스 테일러의 이러한 동맹이 결성된 후에 1991년 3월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피해 내전이 시작됩니다. 호데이 쌍코가 처음 내전을 일으킨 지역은 카일라호 지역의 보마루 마을인데요. 그런데 호데이 쌍코는 왜 수도인 프리타운이 아닌 보마루 마을을 첫 점령지로 삼았을까요? 여기가 다이아몬드 생산지. 네, 맞습니다. 첫째는 이곳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아몬드 생산지이기 때문에 점령 후에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전쟁 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그 라이베리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찰스 테일러의 도움을 받기가 아주 용이했던 것이죠. 이후에 다이아몬드가 풍부한 카일라훈, 코노 지방, 펜덴부 지역을 차례로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돈으로 무기를 사고 또 그 무기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할수록 반군 RUF의 세력은 계속 점차 커져 갔습니다. 그럼 저렇게 하는 동안 뭐 정부는 뭐 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는 반군에게 빼앗기지 않은 아주 몇 개의 그런 광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로 뭐 계속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는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배만 불리다 보니까 반군과 지금 대립 중인 정부군, 이 군대에 월급을 줄 수도 없을 만큼 국가 예산이 상당히 고갈되기 시작했죠. 몇 달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한 군인들은 급기야 반군과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을을 약탈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반군과 다름없는 짓을 벌이던 이런 정부군들, 이들을 당시 그래서 소벨이라고 일명 불렀어요. 소백? 예, 군인의 솔저, 반군의 레버, 소벨.
이익을 위해서 정부군이고 반군이고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모두가 국민을 약탈하고 탄압하는 이런 난장판이 시에라리온의 현실이었던 거죠. 정부군은 반군과의 전쟁이 길어지게 되자 마침내 대통령을 추방하기로 합니다. 이 반군의 잔인한 범죄 행위를 모두 사면한다는 조건과 더불어 포데이 쌍코를 부통령에 임명한다는 조항은 크게 논란이 됐지만 결국 그대로 진행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제사회는 여전히 시에라리온 분쟁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하루빨리 해결하기를 바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협정으로 내전 기간이 일어난 이루 말할 수 없는 반인륜 범죄들도 무죄가 됐고 협정대로 포데이 쌍코는 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아이고. 더 놀라운 것은 뭐 전략적 자원관리, 국가 재건 및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이런 직책까지 갖게 되는데요. 자원 관리라면 뭐 다이아몬드 광산도 포함되는 그렇죠. 건가요? 당연히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쌍코는 합법적으로 다이아몬드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머. 게다가 그의 욕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연합전선을 뜻하는 RUF에 정당을 뜻하는 파티, 이 P를 붙여서 RUFP라는 정당을 만들고 차기 대통령까지 꿈꾸는 모렴치한 모습까지 보인 것인데요. I am Corporal Fode Sebana Sanko. People call me Pape. Why? Children, big people. I'm not Mandela. I'm Pape of Sierra Leone. The people of this country, Sierra Leone, they have been crying for war. And their cry was answered by God Almighty. I want to be a leader for the people of Sierra Leone. And I am the leader. I'm going to be the leader of the revolution. These unfortunate children who find themselves in short situation, are we to kill them? No. Of course, they are not soldiers. These are freedom fighters. Do you want to say to me that all the people without hands in the amputee camp are lying when they say that your forces committed those atrocities? What is your name? I can say I do something, I say you did it. This is Africa. People are not honest, people are not sincere. But according to the peace accord, you are supposed to disarm your soldiers. Me? No. 좀 살아있는 악마를 본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사이다 얘기는 없나요? 그냥 계속 이런 얘기밖에 없나요, 오늘? 네. 포데이 쌍코의 너무 뻔뻔한 태도에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롬의 평화협정 역시 진정성 있는 평화협정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시에라리온 국민 3만 명이 쌍코의 집에 몰려들어 전쟁을 끝내라며 시위를 했고 정부군은 포데이 쌍코를 결국 체포했습니다. 뭐야, 또 왜? 당시 사람들 한번 반응을 보실까요? 좋아요. Provoking us and is unacceptable. 드디어. 아니, 진작 못한 거야. 체포된 포데이 쌍코의 사진이 기념사진으로 팔릴 만큼 사람들은 그의 체포를 무척 기뻐했는데요. 사이다 안 가지는 느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을 세워서 전쟁을 주도한 이 포데이스 앙코와 찰스 테일러 등을 이제 기소했습니다. 먼저 반군의 주요 지도부에게 최소 25년에서 52년형을 선고했죠. 그렇다면 쌍코는 어땠을까요? 쌍코는 수감 중이던 2003년 판결을 앞두고 뇌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뇌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더 찝찝해. 이씨. 죗값을 받지 않고 생을 마감한 쌍코에 대해 특별법정 수석 검찰관인 데이비드 크레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비참한 최후를 안겨놓고 정작 자신은 평화로운 죽음을 맞았다고 전하기도 했죠. 이로 인해 구심점을 잃은 반군은 세력이 약해졌고요. 마침내 2002년 카바 대통령은 11년간의 내전이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벌어진 참혹한 전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된 건데요. 피디님, 지금 내전이 끝난 시에라리온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소년병이었던 아이들 또 손 잘랐던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30대가 됐지요. 근데 이제 잘린 손으로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전쟁 속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됐습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할 때 봤던 포스터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손의 의미를 이제 좀 아시겠죠? 오늘 시에라리온의 참혹한 역사를 통해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이 죽음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에라리온의 비극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003년 국제사회는 반군의 분쟁 자금을 위한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를 금지하고 다이아몬드 산업의 투명성과 감독을 강화하는 킴벌리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요. 이를 통해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쟁탈전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인해 빚어진 비극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전 이후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 또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또 광산 및 지하 자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부패 근절 노력이 조금씩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다이아몬드 채굴을 위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많게는 15시간 다이아몬드 채굴 노동을 했을 경우 현지 돈으로 8,000리온, 기껏해야 0.8달러를 받고 고된 노동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피 묻은 다이아몬드가 퍼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